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디어 온도가 30도에서 25도 아래로 내려간 24.8도이고요. 제가 10일 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그동안 식물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볼까요? 일단 이 아이비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했네요. 가장 먼저 저번 영상에서 너무 반갑게 소개를 해드렸던 이 에키네시아가 그때는 떡잎 2장만 나온 거 보여드렸는데 하트 모양 봇잎을 내었고요. 그리고 9월 9일에 가을 파종했던 루드베키아가 21일에 이 정도 자랐습니다. 사실 14일부터 발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막 영상을 촬영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보여드립니다. 한 12일 만에 이렇게 자란 거네요. 그때 파종한 것 중에 아직까지는 거의 유일하게 발화를 하고 있고 또 꽤 높은 발화율을 보여주고 있는 루드베키아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베란다에 제과 콩나무가 아니라 제과 토마토 소개를 해드립니다. 꽃은 틈틈이 피고 있는데 아쉽게도 열매는 일조량의 부족으로 피울 것 같지 못합니다. 네. 무화과나 병술나무보다도 큰 키로 자라고 있는 게 웃겨서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모감주 나무 씨앗을 파종을 했는데요. 여기 이 사진 속에 이 씨앗 무언가 닮은 것이 있지 않나요? 바로 아래 염주나무라고도 되어 있죠. 이 모감주 나무의 씨앗을 염주를 만드는데 쓰는 그 염주 알들이라고 해가지고 염주나무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무를 깎아 만든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옹골찬 모습이 씨앗이었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사실 꽈리 모양의 마른 그 씨방들이 한 5m 되는 나무인데 제가 손이 닿는 정도까지 흐드러지게 씨방들이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혹시나 씨앗이 있나 하고 봤다가 있어서 채종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꽃도 제가 예전에 그 근처를 지나갈 때 저 꽃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봤던 그 나무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노란색 작은 약간 아스틸베 같은 그런 꽃이 큰 나무에 이렇게 자라있는 모습 상상되시나요? 그렇게 자라는 꽃인데 염주로도 쓰인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9월 19일에 이 염주나무를 파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완전히 마른 무스카리 잎들 정리를 해주고서 한번 물을 주고 한 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촬영하기 전에 식물등 불을 끄려고 근처에 있는 식물들을 보다가 무스카리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스카리도 그 알리온 코아니랑 마찬가지로 제가 뭔가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는데도 매년 봄 가까이에 꽃을 보여주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 녀석도 고양이들한테 안전해서 고양이 집사분들 난이도가 낮은 구근식물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말랐지? 내가 태비염 말리는 곳으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이 줄기들 여기 가지치기 하면서 줄기가 살아있다고 기뻐했던 이 유리오프스가 모든 잎이 말랐습니다.
그때 심지어 살아있던 잎까지 말랐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겨울을 날 것 같고요. 갑자기 낮아진 온도처럼 너무 빠르게 모든 잎이 다 말라버려서 너무 겸연쩍은 상황인데, 겨울을 잘 나서 부디 3월에서 5월 사이의 영상에서 이 녀석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쉽게 말은 유리오프스였고요. 여름천의 직물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 시어서커 플랜트 지오제넨투스 포에피기가 또 바로 다음 잎을 연달아 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론 여기가 더 잘 보이네요. 벌어진 유목 나무 틈 사이로 새 뿌리가 그 틈을 뚫고 나왔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나무 틈을 공략을 해서 뿌리를 부착하면서 자라고 있었네요. 제가 예전에 이 탄성 있는 낚싯줄을 아예 제거하고 나서도 나무랑 이끼가 그냥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좋네요. 사실 개화가 끝나고서 약간 병충해의 흔적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뿌리는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발견까지 한 9월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진짜 가을이 왔구나 싶네요. 오늘 저는 은쑥의 이 위에 잎도 계속 자라주고 있고, 아래 잎도 이제 마른 잎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 은쑥 줄기 잘라주고요. 또 여기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루드베키아가 이렇게 많이 꽃잎들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따로따로 파종판에 옮겨서 첫 번째 분주를 해주려고요. 그리고 에키네시아는 제가 한번 뿌리가 보이도록 화분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두 번째 봇잎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은쑥부터 갈치기 해보자고요. 그나저나 마이크를 조금 바꿔봤는데 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동안 여러 잡음들 같이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에 이 줄기들 여기는 짧게 쳐주고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줄기를 조금 냅두고 여기는 길게 자른 곳 끝에서 또 이렇게 쫑쫑쫑쫑 줄기를 분할을 해서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기세가 좋은 줄기 위주로 남겨놓고 수술 좀 쳐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 봄에 이렇게 자른 곳 바로 옆에서 또 이렇게 분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주 바짝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도 아예 마른 줄기들이 있어서 새로 자란 줄기까지 모르고 잘랐네요. 이 정도까지 자르고, 그동안은 여기서 광합성을 하면서 이 녀석들이 자랄 힘도 조금 가져다 쓸 것 같아서 여기 이 그룹들이 조금 더 기세가 커지면 완전히
다 잘라줄까봐요. 지금 이 줄기의 절반 정도는 자른 상황이어서 여기까지 갈치기 해줄게요. 이 녀석 오늘 물주기 하고요. 마침 물줄 정도로 겉흙이 1.5cm 정도 말라있어서 이 은숙도 오늘 물주기 하는 식물들 옆에 해놓고요. 에키네시아 이 녀석들 이 파종판에 분주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모종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엎어서 확인하지 않고 살짝 떠줄게요. 우와! 와. 이 양쪽에 하나씩 둘게요. 그리고 여기도 2개 있고요. 이게 모종을 들어올릴 때 아예 이 아래까지 흙을 넣고서 뿌리를 드는 게 뿌리가 안 끊어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로 넣고서 이렇게 주변에 흙재 들어올리기. 아, 근데 여기 2개가 있었네요. 여기 하나 하고 여기 2개 해야겠다. 식재도 핀셋으로 해줄게요. 뿌리가 든든하죠? 이 녀석이 이제 본잎부터 잎에 털이 보송보송 올라와 있는 게 이렇게 솜털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네요. 됐네요. 이제 물 주고 분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은요, 이 털달개비인데요. 또로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잎을 내줄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동그란 잎을 꺾인 자리 그 안에서 연달아 잎을 내기 시작한 털달개비가 있고요. 그리고 괴근 식물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청포도가 아니라 알부카 스피널리스가 봄에 꽃을 내고 여름에 완전 잎을 다 말리면서 쉬어갔는데 아예 흙에 파묻힐 정도로 파고 들어가면서 얘가 좀 쭈글쭈글해지고 약해져서 제가 조금 아예 위로 조금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심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물을 주니까 다시 통통해졌습니다. 알부카 스피랄리스이고요. 그리고 실내 식물등 바로 아래로 옮겨놓고 존재를 까먹었던 세력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근데 물 주고 잠에서 깨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법 짧고 단단해 보이는 새 잎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장을 이어가고 있는 2 괴근 식물과 털달개비 움직임을 복돋으려고 잘라준 은습과 루드베키아까지 처음 분갈이를 해준 9월 2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늘은 10월이 이틀 남은 날이고요.
아마도 어제 물주기를 했어야 됐나 봐요. 하루 정도 물주기를 놓친 이 램스이어 물 주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할지 지켜보는 것에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흙을 조금 겉흙을 뒤집어 주면서 여기 골고루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바싹 마른 흙의 경우에는 물을 약간 튕겨내는 성향이 있어서 평상시보다 더 여러 번 물주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겉흙을 풀어주면서 빨리 물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털달개비는 이 정도까지 기운을 차렸고요. 이 녀석이 기운 차리는 동안 타임랩스로 장면을 담느라고 물주기 기록을 함께 못했네요. 그리고 무스카리가 이렇게나 많이 자랐습니다. 3월까지 계속 잎을 키우다가 3월에 꽃을 피웠던 것 같은데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흙이랑 식물 뿌리 재배치할 식물은 이 신라파우시 플로라랑 석화회인데요. 이 녀석들이 화분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흙에서 약간 위로 올라와서 뿌리가 약간 보이도록 자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석화에는 앞에 있는 호피 향나무에 줄기가 걸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흙에 고정되는 힘이 조금 적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조금 없어서 다시 심어주려고 하고요. 이 녀석도 지금 새로 자란 구근들은 아래에 있는데 이 두 개의 구근은 많이 위로 올라오기도 해서 같이 한번 뿌리 들어 올려서 다시 깊이 식재를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석화애가 분재처럼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식물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연두색 새잎들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뿌리가 들떠있는 시간을 견딘 것 같아요. 다시 안정감 있게 조금 더 중심이 갖춰진 느낌이 들죠. 이렇게 식재를 했고 신라파우시 플로라입니다. 이 녀석은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여기 이 구근 껍질을 제가 까려고 보니까 이 아래에 새끼 구근을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뜯어보고 아래로 깊이 심어주겠습니다. 뾰족이 나왔죠? 물방울 같은 형태의 뾰족이가 나왔고요. 나머지 부분도 이 껍질 같은 거 제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 부분 한 김에 같이 해줍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이 녀석도
화분에서 빼서 갈망 다시 깔고요. 아유, 여기 그래도 건강한 흰색 뿌리도 보이네요. 대략 높이를 맞춰서, 그리고 이 작은 청포도 부분은 마지막에 위에 얹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일랑 물주기하고 같이 마무리하겠어요. 이렇게 물주기까지 마쳤고요. 9월 말에 시간을 담은 가벼운 정원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선한 날씨 흠뻑 즐기시고 예쁜 구름들도 많이 보시고,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124화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